네, 여기 같이 이렇게 서주시죠. 여기 쓰시죠. 네. 네, 저희 KT 채용비리 수사 촉구하는 기자회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KT 채용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 그리고 청년단체 그리고 KT 노조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분들이 발언을 해주실 텐데요. 기자회견 앞서서 오늘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박주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KT 새노조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주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현 KT CS지회 지회장님, 그리고 손말이음센터 지회 황소라 지회장님 등 여러 KT 새노조 조합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청년단체에서도 오늘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정당이죠. 미래당의 오태양 공동대표님 그리고 김순태 지원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전국 어디든 뛰어다니시는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청년유니온의 김영민 사무국장님 그리고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로는 참여연대 행정감센터의 박준모 실행위원님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럼 기자회견 여는 순서로 박주민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KT 채용비리 관련된 수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왜 채용 청탁을 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도 표하시고 답답해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장의 장인도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분들의 의문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단순히 KT라는 한 회사의 채용 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KT 채용 비리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절망감이 아니라 신뢰 그리고 믿음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채용비리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특히 KT 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노동자분들에게도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KT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오주헌 KT 새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발언 이어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KT 새노조 위원장 오주헌입니다. KT 채용비리를 수사해온 서울 남부지검 최고 책임자의 장인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가 자신의 친인척이 범죄 혐의자임을 확인하는 현실을 맞이하며 우리는 KT 채용비리를 둘러싼 우리 사회 적폐의 사실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태 의원을 시작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정부 고위관료, 기업인 등이 연루된 채용비리는 2012년 한 해에만 12건의 채용 청탁이 드러났습니다. 청탁을 받고 채용비리를 집행한 KT 이석채 전 회장 등이 구속 기소되었지만 정작 청탁자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고 김성태 의원은 검찰 소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KT 채용비리와 관련 우리 새노조는 일관되게 청탁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채용비리를 직접 집행한 KT 임원들의 불법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의 시작이 청탁자에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미진하기만 합니다. 이런 남부지검의 태도는 수장의 장인이 KT 채용비리 청탁자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KT 채용비리가
2012년에만 있었을 거라고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012년 이후는 물론 황창기 회장 시기의 채용 비리에 대해 수사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은 수사 대상을 2012년으로 스스로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부지검의 태도가 뿌리 깊은 적폐들과의 인연 때문이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수차례 강조했듯이 KT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청년의 미래와 KT의 미래가 직결된 문제입니다. 채용 비리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남부지검의 수사를 지켜봐 왔으나 그 결론은 청탁자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고 남부지검 수장의 친인척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을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청탁자에 대한 처벌 없이 채용 비리는 근절되지 않습니다. 청탁자들이 국회의원 등 유력자라고 프리패스한다면 앞으로도 채용 비리를 계속 저질러도 좋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즉각 소환 조사하고 KT 채용 비리 청탁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2012년뿐 아니라 황창기 회장 이후 채용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주체를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눈에는 남부지검의 수사 미진과 남부지검 친인척의 범죄 연루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KT 채용 비리에 대한 단호한 수사와 처벌이야말로 KT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 출발임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주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KT 채용 비리가 단지 2012년에 머물렀다 이렇게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동안 KT의 독단적인 경영 그리고 불투명한 운영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KT의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은 이제 그 안에 계신 비정규 노동자분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KT 비정규 노동자분들을 대표해서 이재현 KT CS지회 지회장님께서 발언 이어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KT CS 지회장 이지현입니다. 저희는 하이마트 LG 베스트샵에서 KT 휴대폰 판매 파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KT CS 계열사지만 KT에서 직접 명령을 받고 있으며 2018년 6월을 시작으로 대전 고용노동부에 불법 파견 진정을 내었고 KT의 직접 고용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슈가 유력인들의 자제들이 KT 특혜 채용을 하였음에도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KT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는 아직도 KT 업무를 하고 명백한 불법 파견 증거가 있음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존 약 400명의 인원 중 약 120명의 LG 베스트샵 직원들을 5월 말일부로 공고사직 및 퇴사를 유도하고 있으며 LG 베스트샵으로 직접 고용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KT 특혜 채용 불법 파견의 조사를 당장 시작해야 하며 국민기업 KT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KT 채용 비리 사태로 마음의 상처를 가장 크게 입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 땅의 청년분들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민간 기업보다는 공기업이 그래도 채용에 있어서는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이런 청년 단체들의 여러 불만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님께서 발언 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태양입니다. 김성태 의원 채용 비리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눈물과 고통을 밟고 서 있는 중대한 범죄 사건입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 25.1%, 무려 250만 명의 청년들이 사실상의 실업 상태에 빠져서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죽음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지난 5월 6일 한 취업 준비생이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로 분신 자살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특정한
청년 개인의 돌발적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20대 청년들 중에서 최근 6개월 내에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 즉 자살까지 생각했던 위험군 비율이 30%에 이른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여전히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며 15년째 OECD 지표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 주소입니다. 자살은 희망이 없을 때 선택한다고 합니다. 강원랜드에서 수년간 알바를 하며 취업을 준비했던 한 청년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소식을 듣고 또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피해자만 정부 추산으로 800명에 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청년 실업률, 청년 자살률만큼이나 늘어나고 있는 것이 채용비리 사건입니다. KT와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은행권, 대학, 공기업, 공공기관, 심지어 국회까지 성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청년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부모 명함 한 장이 취업 프리패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취업을 준비하는 자기소개서에서 제발 빠졌으면 하는 항목 1위로 청년들이 1위 부모 학력, 2위 부모 직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에 달하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 채용비리가 고려와 조선을 망하게 한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과 고통 앞에서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형 채용비리는 반드시 엄단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했던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KT 채용비리로 전현직 회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명백한 불법 채용비리 청탁자인 김성태 의원은 조사조차 받고 있지 않습니다. KT 채용비리의 핵심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태 의원은 대한민국 취업준비생 100만 명의 공공의 적이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조사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 땅의 청년들에게 사법정의는 죽었다라고 선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채용비리를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는 특권층, 불법 청탁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권력형 채용비리의 몸통 김성태 의원을 즉각 소환하고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공기업,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비리가 몇 해 전 있어서 또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강원랜드 그리고 KT까지 이 채용비리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형 채용비리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에 대한 법제도가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참여연대 행정감사에서 실행여신 박준모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KT 같은 채용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김영란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죄, 그리고 형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즉 사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청탁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과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현재의 직권남용죄나 업무방해죄로 지금 KT 임원 3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오히려 청탁자, 그러니까 몸통이라고 하신 청탁자는 전혀 조사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법리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입니다. 빠르게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청년참여대 조희원 사무국장님 그리고 청년유니온의 김영민 사무국장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을 절망에 빠뜨리는 KT 채용비리 수사,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주체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변경하라. 김성태 의원 딸을 포함한 KT 채용비리 사건이 2012년 한 해에만 12명의 채용 청탁이 드러나며 이석채 전 회장 등이 기소되었다. 하지만 정작 청탁자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고 김성태 의원은 검찰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 게다가 KT 채용비리를 수사해온 서울 남부지검 지검장의 처사촌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가 자신의 친인척이 범죄자임을 확인하게 됐다는 이 영화 같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KT 채용비리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적폐의 사슬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채용비리를 직접 집행한 KT 임원들의 불법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며 불법 행위의 근원이 청탁자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채용비리의 정점인 김성태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남부지검의 태도는 수장의 장인이 KT 채용비리 청탁자라는 사실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12년 이후는 물론 황창규 회장 시기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청년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은 수사 대상은 2012년 뿐이라고 스스로 수사의 선긋기를 하였다. 이런 남부지검의 선긋기가 뿌리 깊은 적폐들과의 인연 때문이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KT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 청년의 미래와 KT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며 따라서 이에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탁자 처벌 없이 우리 사회의 채용비리는 근절되지 않으며 청년의 미래는 없다. 더구나 청탁자들이 국회의원 등 유력자라고 프리패스한다면 이는 앞으로도 채용비리를 지속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따라서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즉각 소환하고 KT 채용비리 청탁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 둘, 검찰은 동시에 2012년뿐만 아니라 황창규 회장 이후 채용까지 채용 청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황창규 회장 역시 고액의 경영 고문과 최순실 측근 낙하산 채용 등이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신입사원 채용에도 마찬가지로 외부 청탁에 취약했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셋, 검찰의 수사 주체를 바꿔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로 보자면 남부지검의 수사 미진과 수장 친인척 범죄 연루는 별개의 문제일 수 없다. 따라서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 한다. 넷, KT는 밝혀진 부정 입사자에 대한 자체 조치를 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부정 입사자 12명 중 10명이 멀쩡히 KT에 다니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치 없이 앞으로 어떻게 청년들이 KT를 비롯한 대기업을 믿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 다섯, 끝으로 KT와 같은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들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 그동안 민간기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고위공직자들을 직권남용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공직자의 인사 관련 부정청탁을 들어주는 이유는 그가 그 기업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부정청탁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2019년 5월 20일 미래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KT 새노동조합. 네, KT 채용비리 문제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과연 미래와 꿈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가지면서 살게 될 겁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빨리 수사 주체를 남부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KT 채용비리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 권력형 채용비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